이걸 하기 전에 선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제가 선을 그릴 겁니다. 200mm짜리 선을 그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골뱅이도 없고 뒤에 좌표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근데 그냥 200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190, 그 다음에 130, 190, 120, 180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110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커서의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보다 선을 그리는데 많이 쉬워졌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 거는 오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있죠? 이건 오쏘라고 합니다. ORTHO. 그 다음 그 오른편은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오쏘는 F8번이고요. 폴라 트래킹은 F10번입니다. 하기 전에 ORTHO, 오쏘라고 합니다. 요거 직교 모드라고 합니다. 요거 F8키가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폴라. 이건 급좌표 추적기입니다. 얘는 F10키가 단축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F8키를 누르면 직교 모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F10키 누르면 폴라 트래킹, F8키, F10키. 자, 이해되시죠? 직교 모드로 놓게 되면 선을 수평, 수직으로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커서가 옆으로 비껴나도 사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수평과 수직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저는 직교 모드를, 그러니까 오쏘 모드를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오쏘 모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직교 모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오른편에 보면 폴라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좌표 추적기란 뜻으로 요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 있죠. 요 아이콘 오른편에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추적해야 할 각도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도예요. 그러면 라인, 그러면 이렇게요. 선이 추적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50mm. 자, 그 다음 45도 되면 추적되죠. 그러니까 이 추적되는 이 녹색 선과 커서가 조금 떨어져도 돼요. 나머지는 CAD가 조절해 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45도가 아닌 거죠. 자, 50mm. 그 다음 50mm. 그 다음 50mm. 그 다음 50mm, 그 다음 50mm, 50mm, 마지막 클로즈. 각도 없이 정팔각형 그렸습니다. 어떤가요? 각도 많이 안 쓴다 그랬죠? 저 폴라 트래킹 때문에 각도를 안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우리 오각형 그렸잖아요. 오각형은 72도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72도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 18도의 배수에 보면 72가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8도, 36도, 54도, 72도 이렇게 다 찾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트래킹 세팅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additional angle이라고 나와요. 각도 추가. 여기 뉴 버튼 누르시고 72도. 그러면 72, 144, 216 이렇게 72의 배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OK.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72도가 추가가 됐죠. 이건 내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라인 50mm 그 다음에는 72도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다시 50mm 다시 50mm 다시 50mm 마지막 클로즈. 그러면 72도 단위로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72의 배수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렇게 각도를 추가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때그때 지워주셔야 돼요. 쓰고 나면 지우세요. 왜냐하면 여기 각도가 남아있으면 그 각도를 계속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90도를 선택해 놨어요. 그럼 그러니까 0도 다음에 72도, 90도 이렇게 찾아요. 내가 72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서클입니다. 서클 명령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서클에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서클이고 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서클을 그리는 조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데 원을 그릴 때는 R5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키 눌러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하나 붙습니다. R자도 붙고요. 이상하게 생긴 기호도 하나 붙습니다. 요 R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냥 R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름 5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로마 문자로 이게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요. 반지름 50, 지름 50, R50, 파이 50 이해되셨나요? 자,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중심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CAD가 반지름을 넣으라고 해요. 근데 또는 지름을 넣으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서클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라디어스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떠요? 오와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터가 지름이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숫자를 써버리면 무슨 값이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가요. 50. 자,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다이아메타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다이아메터 오브 서클 나오죠. 50. 지름 50, 반지름 50. 분명히 원의 크기 차이가 있겠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통 도면에는 반지름을 많이 넣어놔요. 지름보다는 반지름을 넣어놓는데 간혹 이제 지름도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름을 반지름으로 바꾸어서 넣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면에 지름 50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면에 지름 50,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 25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 그래요. 나누기가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이아메타를 한번 눌러야 되잖아요. 안 누르고 그냥 암산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버릇이 그래요. 근데 간혹 암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55예요. 아니, 지름이 55예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죠? 27.5인가요? 그 조금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57입니다. 지름이 57이요. 지름이 57입니다. 그럼 얼마죠? 잘 안 나와요. 이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면에 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넣으세요. 57 이렇게 지름으로 넣으세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가오가 있지. 이건 난 죽어도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서클 중심점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커서에다가 57 나누기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더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곱하기 안 돼요. 뭐만 돼요? 나누기만 돼요.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이 정수 나눗셈은 서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모든 명령어에 다 통용이 돼요. 뭐 값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수 나누기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수와 실수. 57이 있고요. 57.0이 있고요. 57.5가 있습니다. 얘는 정수죠. 얘는요. 소수가 있으니까 실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거 물어봤어요. 수학 시간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앞자리 쓰는 기억이 안 나요. 뭐뭐.0 딱 쓰고 얘들아 이거 정수니 실수니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네, 실수입니다. 수의 세계에서는 0도 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0은 분명히 숫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맞습니까? 십진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 3, 4, 5, 6, 7, 8, 9, 10을 쓰는 거죠? 이거 십진수 맞나요? 0, 1, 2, 3, 4, 5, 6, 7, 8, 9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인가요? 10은요, 1과 0이 합쳐진 숫자가 10입니다. 수의 세계에서는요, 0, 1, 2, 3, 4, 5, 6, 7, 8, 9가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실수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0 이퀄 없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0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57.0 이러면 컴퓨터는 이걸 실수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름이 57.5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서클 57.5 나누기 2. 이거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 맞습니까? 0.5죠. 그럼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하나 사라지죠. 분자에 10을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10을 곱해야죠. 그래서 소수점을 날렸습니다. 이거 57.5예요. 반지름. 지름이 57.5입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서클을 그리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포인트, 2P, 그 다음에 3P. 무슨 얘기냐면, 공간상에 위, 두 점 또는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요. 제가 수학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 배울 때요,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 위에,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3포인트예요. 2포인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경우는 딱 하나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명제입니다. 그게 2포인트입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볼까? 선을 두 개 그려볼까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고요.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그렸습니다. 그려보시죠. 우리는 5스냅을 쓸 겁니다. 밑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5스냅이라고.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오브젝트라는 말은 물체란 뜻이에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객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또는 객체라는 말과 비슷한 게 엔티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캐드는 오브젝트와 엔티티를 같이 썼습니다. 요즘은 엔티티라는 단어를 뺐어요. 아예 안 나옵니다. 오브젝트라는 말만 나와요. 여러분들 UFO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U가 unidentified, 그러니까 명명되지 않은, F는 flying, 날아다니는, 그 다음 O가 오브젝트입니다. 미확인 물체라고 하는 거죠. 물체예요. 그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선, 원, 이거 모두 다 오브젝트입니다.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대응하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도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선이 지닌 혹은 원이 지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브젝트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 끝점, 원의 중심점, 그 다음 교차점,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점들, 이런 것들을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스냅을 써야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5스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브젝트 스냅 7개입니다. 이거 말고 몇 개 더 써야 돼요. 한 3개쯤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개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 엔드라고 써놨죠? 이거 저기 끝점입니다. 미드는, 그렇죠, 중간점이죠. 인터섹트는요, 교차점입니다. 근데 엔드 미드는 엔드 대문자고 미드 대문자죠. 근데 인터섹트는요, INT만 대문자죠. 나머지 ERSECT는 안 쓰는 거예요. 대문자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대문자만 써요. 그럼 INT가 뭔가요? 그러면 저는 못 알아먹는 거죠. 질문할 때 선생님 PER이 뭐예요? 그러면 퍼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퍼펜디큘러가 뭔가요? 그러면 그거 수직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QUA가 뭔가요? 그러면 못 알아먹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어로 얘기하니까 줄임말, 그러니까 앞글자 세 글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읽는 건 전체로 읽고 쓰는 것 앞에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특히 이 and는 재밌습니다. 이 오스냅이라는 거는요, 얘는 보조명령입니다. 보조명령이에요. 주명령어가 아닙니다. 여기다가요, 자, 여기다가 인터섹트 그리고 엔터 치면은요, 다른 명령어가 나와요. 퍼펜디큘러 그러면 다른 명령어가 나와요. 오스냅 명령어 안 나옵니다. 그럼 오스냅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라인 그랬을 때 여기 포인트 물어보죠. 위치 물어보잖아요. 이때 쓰는 겁니다. 캐드가 나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뭐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아니면 센터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물어볼 때, 나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끝점을 찾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오토매틱으로 세팅해 놓고 씁니다. 어디 세팅해 놨냐면 화면 하단에 보면 바로 요거요. 요거 여기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아래쪽에 여기 네모난 사각형에 그 왼쪽 상단에 점 있는 거 있죠? 이거 화살표 눌러보면 나와요. 기본 4개, 5개 정도 찍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찍혀 있는 분도 계세요. 다 찍혀 있으면 좀 곤란하고요. 최소 저처럼 이렇게 5개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 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린 뭘 쓸 거냐면 엔드 포인트를 쓸 거예요. 이미 자동으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라인을 그리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네모난 사각형 하나 나오죠. 녹색 사각형 나오죠. 커서와 가장 가까운 데로 갑니다. 저 자리가 이 네모난 녹색 사각형이 이 선의 끝점이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끝점을 캐드가 알아서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게 오스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스냅을 반드시 알고 써야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3포인트 먼저 쓸 겁니다. 3포인트요. 서클. 자, 명령어 쓰셔도 되고 여기 누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3포인트요. 3포인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원위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찾아지죠? 이때 클릭. 그 다음에 명령어가 바뀝니다. 세컨드 포인트 온 서클 두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점 클릭.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캐드가 서드 포인트를 물어보죠. 서드 포인트 점 3개 입력하면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게 3포인트입니다. 자,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은 하나 나옵니다. 이게 2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우시고요. 휠 2번 더블 클릭이요. 저랑 똑같이 그려야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와요.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우시고
휠 2번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X자로 선을 그립니다. 자, 휠 2번 더블 클릭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면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화면 맞춤이란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건 TTR이란 뜻입니다. TT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탄젠트란 얘기는 접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하고 반지름.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요,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1인 원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군데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얼마인, 모른다는 얘기죠. 반지름 값이 계속 바뀌니까 반지름 값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TTR이라는 게 나오죠. 탄 라디어스라고 나오죠.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의 점, 퍼스트 탄젠트, 첫 번째 접하는 원을, 그러니까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 위의 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요.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엔드 포인트는 네모나게 나왔죠? 여기는 탄젠트입니다. 접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에 접할 겁니다. 위치는요, 반지름 보고서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이때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죠? 갖다 댑니다. 그럼 또 바뀌죠? 이때 클릭. 이렇게 두 번 클릭하고 나면 캐드가 반지름을 물어봐요. 자, 반지름 50 엔터.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명령어로 볼까요? 서클. 그럼 여기 TTR 보이시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50 엔터. 서클 TTR 50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꺽쇠 열고 50이라고 이미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내가 50을 썼거든요. 그 값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엔터. 서클 TTR 엔터. 자, 제가 라인도 이렇게 그렸고요. 아니다. 라인도 이렇게 그렸고요. 서클도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 자, 다시 서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요 원은 대략 반지름이 대략 50인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반지름 50인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TTR, 원클릭, 선클릭, 반지름 50. 오른쪽에 그려지죠. 다시요. 이번에 반지름 100짜리 그릴 겁니다. 서클 TTR,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어떻게 되나요? 클릭한 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왼쪽 반지름 100. 서클 TTR, 오른쪽 반지름 100.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을 오른쪽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왼쪽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왼쪽으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 서클 TTR,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릭해야 됩니다. 오른쪽 반지름 70.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서클 TTR, 이번에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서클 TTR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그릴 건지 유추하고서 비슷한 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이 만들어져요. 이번엔 서클이요. 반지름 50, 서클 TTR. 자, 오른쪽 2번 클릭하고 반지름 70. 오른쪽으로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근데 원이 크면 또 달라요. 서클 TTR. 자, 왼쪽으로 2번 클릭하고, 반지름 100. 아이고, 더 커야 되는군요. 자, 2번 클릭하고, 150. 똑같은데, 그리는 방향이 달라졌죠. 제가 여기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래쪽을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을 4등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처럼 그리려면 이렇게 클릭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릴 거면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원을 4등분해 놓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잠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원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 TAN은 커맨드에는 없습니다. 요 리본 메뉴에만 있는 명령어입니다. 점 3개를 클릭하면 됩니다. 3점을, 그러니까 3군데에 접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하나 더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센터 라디어스를 썼습니다. 그럼 센터 라디어스에 대한 아이콘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센터 라디어스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요. 그럼 중심 반지름이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에 다른 조건의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비로소 바꾸는 겁니다. 2포인트. 그럼 보면 2포인트 아이콘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2포인트 아이콘 누르면 2포인트가 그대로 실행됩니다.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이고요. F3키가 단축키입니다. 여기 화살표 요 아래쪽 내려오면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의 단축키가 F3키. 그러니까 오스냅 온오프 키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오스냅. 그러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쓰면 되고, 오스냅 온오프 F3키,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F11키,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2개는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체크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select al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제일 나쁜 버릇, 제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nearest 있죠. 얘가 제일 빨리 들어가요. 갖다 대면 마우스 딱 갖다 대면 nearest부터 들어가요. 다른 오스냅들 다 무시되고 nearest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탄젠트 있죠. 탄젠트는요, 원과 관련된 모든 오스냅을 다 꺼야 실행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센터 끄고, 그 다음에 쿼드란트 끄고, 여기 2개 다, 요거 2개 다 꺼야, 여기 니어레스트도 꺼야 탄젠트가 실행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빨리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죠. 클리어 올. 자, 우리 선 배웠습니다. 그죠? 그 선에 관련된 오스냅이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엔드 포인트, 선의 끝점. 두 번째가
선의 중간점. 세 번째가 인터섹션, 교차점이요. 그 다음 원 배웠습니다.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원의 4분점. 마지막으로 탄젠트.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건 이렇게 6개입니다. 근데 일단 탄젠트는 빼고, 탄젠트는 특별할 때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5개만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자, 5개 세팅해 보시죠. 여기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냅 추적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되게 재밌는 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무작위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위로 그릴 건데, 여기 맞춰서 여기 있는 점까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추적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직으로 교차점까지 딱 맞아집니다. 이게 오스냅 추적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몰라도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영구적인 설정. 오스냅 명령을 통해서 세팅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회 사용하기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바로 끝내는 거죠. 근데 이 1회 사용하기가 다시 2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직접 입력하기. 오스냅을 직접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거고, 두 번째가 키보드에 Shift 키 있죠. 마우스의 오른 버튼이요.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박스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고 싶어요. 라인, 물론 당연히 지금 미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미드 포인트 그러면 다른 오스냅들은 다 꺼지고 미드 포인트만 활성화됩니다. 클릭하면 그 다음엔 다 해제. 다시 한번 볼까요? 키보드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쓰는 겁니다. 미드. 그러면 다른 건 다 비활성됩니다. 근데 오로지 미드 포인트만 활성돼요. 미드, 마지막 미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교차된 지점 있죠?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삼고 싶어요. 서클, 그 다음에 인터섹션, 그리고 다이렉트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쉽게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인터섹션, 자, 이 선이죠. 클릭, 그 다음 이 선이죠.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 1회 사용하기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섹션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인터섹션이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잡힙니다. 이거 Shift 오른 버튼 눌렀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엔드 포인트 아니 인터섹트라고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건 1회 사용하기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이번에 원에 관련된 겁니다. 서클. 원의 중심점이요. 센터 포인트.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왜 센터 포인트라고 해놓고 여기를 클릭했는데 원의 중심을 못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D를 공부하고 있는데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2D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이 2D예요. 여기는 공간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건 3D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D 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 면이 들어가 있다면 클릭하면 찾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한다고 해서 원의 중심을 찾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원을 직접 클릭하셔야 돼요. 원을 직접 클릭하셔야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라인, 센터, 원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 마우스로 이렇게 지나가면 가운데 여기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때는 원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커서로 중심을 클릭하면 중심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에는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뭐냐면 원을 이렇게 열십자로 자르면 나오는 여기 4개의 포인트. 좀 생소합니다.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점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쿼드란트라고 하는데 4분점이라고 합니다. 쿼드란트 4분점.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점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4분의 1점. 쿼드란트. 혹시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요즘 농구가 예전만큼은 안 하죠? 인기가? 근데 농구가 쿼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1쿼터, 2쿼터 이렇게 쿼터 단위 쓰죠.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15분. 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4분의 1이요. 쿼터, 쿼드란트 단어가 비슷하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열십자로 나누면 나오는 4개의 포인트. 라인, 쿼드란트. 그러면 가장 가까운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원에 이렇게 접하는 선이 라인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탄젠트 우리 아까 TTR 할 때 탄젠트 그랬죠? 이렇게 접선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주는 오스냅이 탄젠트입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끝점에서 접점이 2개 나올 겁니다. 다시 봅니다. 옆에다가 제가 서클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여기 조금 크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거꾸로 그릴 수 있습니다. 탄젠트하고 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쫓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꾸로 이렇게요. 다시 한번 탄젠트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원에서 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됐나요? 원을 침범해 버렸죠. 또 하나, 이쪽은 자연스럽지 않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갑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가야 침범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과 원에서 선을 그릴 때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쿼드란트에서 탄젠트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쿼드란트 탄젠트가 아니고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는 퍼펜디큘라입니다. 퍼펜디큘라는요, 수직점입니다. 수직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이 있습니다. 이 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자,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 그러면 수직점이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라인, 거꾸로요. 퍼펜디큘라 누르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점이 딸려옵니다. 원하는 대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퍼펜디큘라, 다시 한번 퍼펜디큘라. 네. 자, 한번 반대로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옵셋입니다. 명령어 3개 남았습니다.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을 이쪽이든 50mm만 옆에다가 똑같은 선으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간격 띄우기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을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먼저 옵셋은 여기 있습니다. 요 말발굽 모양이 옵셋이고요.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옵셋 디스턴스, 즉 간격을 물어봅니다. 몇 mm 띄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50mm요. 제가 50mm 띄우겠다 그랬잖아요. 50mm. 엔터.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Select Offset to Offset. 옵셋 탈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Point on side to offset.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마우스로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마우스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만 움직이셔도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이때 클릭. 그러면 50mm가 딱 떨어진 상태로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50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거는요, 자꾸 해봐야 돼요. 자, 옵셋. 간격 물어보는데 이미 간격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썼던 간격입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오른쪽. 명령어가 안 끝나요. 선택하고 또 오른쪽. 선택하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이미 있으니까. 중복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계속 옵셋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드는 의문, 중간에 값을 20으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50을 넣었으면 계속 50입니다. 그럼 20을 어떻게 바꿔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서클에서 했던 거 옵셋 여기다가 50 나누기 2 그럼 25mm가 되겠군요. 25mm 간격으로 옵셋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써요. 나누기 항목은 주로 옵셋에서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나누기도 한번 써보시죠.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50이에요. 옵셋 20mm. 그럼 원도 이와 같이 옵셋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은 반지름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옵셋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지름 아니고 반지름이. 자, 원도 옵셋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트림을 할 겁니다. 이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단지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알게 되면 익스텐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먼저 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죠. 자, 그려보실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길 원해요. 이건 이제 알아서 잘라줄 거예요. 트림. 자, 트림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트림 여기 있습니다. 가위 그림 있죠? 근데 트림하고 그 오른편에 화살표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익스텐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트림 누르면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Select Object to Trim. 자르고 싶은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맨 끝에 모드 이꼴 퀵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탠다드로 되어 있나요? 퀵으로 되어 있나요? 퀵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 방법이 있고 요즘 방법이 있고. 간혹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 버전 아래 버전이라 옛날 방식의 트림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보러 시험 보러 가잖아요. 저기 시험장 있죠? 옛날 버전입니다. 아래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트림이 스탠다드를 쓰셔야 돼요. 다들 이제 퀵으로 배워놓고 나중에 막 당황해요. 선생님 트림이 이상해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퀵 모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우고 싶은 데를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없애고 싶은 데 클릭하면 돼요. 지워져요. 다 지워집니다. 한 구간씩 내가 없애고 싶은 데를 다 누르면 그냥 다 지워집니다. 트림. 지우고 싶은 데가 조금 많아요. 드래그. 지워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트림. 빈 공간 클릭. 그럼 이렇게 울타리가 하나 그려집니다.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클릭. 펜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여기 크로싱이라는 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크로싱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빈 공간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선이 나왔죠. 울타리가 그려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각형 박스가 그려집니다. 이 사각형 박스에 교차된 거를 지웁니다. 여기 크로싱입니다. 자, 크로싱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몇 개 더 그렸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몇 개 더 추가해 보시죠. 이렇게 경계가 많은 경우 트림의 유일한 약점은 한 구간만 돼요.
그러니까 트림하게 되면 이렇게 한 구간만 자를 수 있단 말이죠. 3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트림에 보면 여기 커팅 엣지가 있습니다. 커팅 엣지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칼날이요. 칼날. 다시 말해서 이 선을 자르기 위한 칼날이 되는 선, 이 선과 이 선, 이걸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커팅 엣지 선택하고 누르면 이 2개가 커팅 엣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개의 선, 지금 선택한 이 2개의 선이 경계가 돼요. 엔터. 그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끊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팅 엣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트림한 다음에 한 구간씩 자르다 보면은 짜투리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커팅 엣지를 지정해 놓고 쓰면 쉬워요. 여러 번 안 눌러도 돼요. 그 커팅 엣지를 쓰시면 됩니다. 커팅 엣지 경계 지정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경계를 하나의 구간으로 인식해서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예요. 연장하기입니다. 자, 익스텐드 그 다음에 쭉 클릭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한 구간씩 늘어나요. 이렇게 내가 지정하면 이렇게 한 구간씩 늘어납니다. 이게 익스텐드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설계하잖아요. 그럼 선을 길게 그려요. 딱 맞춰서 그리지 않아요. 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 그린 다음에 맞춰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길게 그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익스텐드로 늘리는 겁니다. 선이나 그러니까 라인이나 서클로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림이나 익스텐드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익스텐드도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 그 다음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드래그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크로싱도 똑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바운다리 엣지 경계요. 여기까지 늘어나 주세요. 엔터. 이 선들을 자, 트림하고 똑같이 작동되는 방식은 트림하고 똑같아요. 단지 자르는 거냐 늘어나는 거냐 그 차이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가재물이에요. 요가재물은 80mm죠.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선택 골뱅이 80, 0도, 80, 90도, 80, 180도, 80, 마이너스 90도. 다시 볼까요? 골뱅이 80,0, 골뱅이 0,80, 마이너스 80,0, 0, 마이너스 80. 라인 선 맞추고 80, 선 맞추고 80. 그리고 다시 선 맞추고 80, 마지막 클로즈.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냥 길게. 오늘 배운 겁니다. 옵셋 80mm. 그 다음 트림. 자, 마지막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방법은 좌표를 한 개도 안 썼죠. 제가 그랬어요. 좌표 안 쓰고 그릴 겁니다. 좌표 안 쓰고 그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방식으로 그리려면 여러분들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왜 들어보셨나요? 천자문 만자문? 천자문은 들어보셨죠? 옛날 이제 그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게 천자문이죠. 근데 만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천자문을 응용한 게 만자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자 중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어요. 요건 우물정자입니다. 근데 우물정자에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만자문이에요. 천자문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자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퐁당퐁자라고 합니다. 우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나요? 퐁당 그러고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퐁당퐁자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만자문이에요. 이런 걸 만자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명령어는 몇 개 안 돼요. 한 6개, 7개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응용을 하고 실제로 오토캐드를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뭔가요? 그러면 라인, 서클,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 6개요. 이 6개로 실제 도면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응용하려면은요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2번, 3번, 4번 그리셔야 돼요.